가장 필요한 분야에 골고루 대표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추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더니 지난주부터는 하마평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설수도 하마평도 안 올랐습니다. 하마평이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마평이라는 게 왜 옛날 저 신하들이 궁궐 입궐할 때 말에서 내리는 하마터에서 마부들이 자기 상전 평가하는 하마평, 그 임금도 그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데 말 안 탔는데요. 박 의원님 오랫동안 저희 사사건건과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늘 저 손잡버린 저희 스태프들 하나하나에게도 참 예의와 뭐 경우를 어기시는 일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마평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뭐 찌라시라고 합니까? 이제 저 정보 문자라고 할까요? 저도 그런 거 받았어요 지난주에. 저는 문자는 물망에 오른다. 저는 문자는 받지 않았지만은 네. 모 경제지에서 그러한 기사를 썼다고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도 우리 보좌관들에게도 전화 왔지만은 금시초문이고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지금 총리 전혀 근거 없다. 예, 물론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 이낙연 총리가 바뀔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 그렇죠. 앞으로 총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들으신 적도 없다. 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본인이 들으신 적이 없다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이 아마 다음 총선에서 호남 민심을 약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 같고. 지금 호남 민심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영향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호남은 네. 평화가 경제를 이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지식인들,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은 아주 막말을 하고 있고 특히 호남은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으로는 호남에서도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호남은 경제보다 평화가 우선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아주 높아요. 그렇죠. 지금도 70여 프로 되는데 상대적으로 TK나 PK에서는 30% 네. 내외를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호남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70%를 넘는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평화당 의원분들이 다 호남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마해야죠. 그러나 살아서 여의도 1번지로 돌아오실 분은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다. 선거나 골프는 똑같습니다.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지고 장갑 벗어봐야 알고 뚜껑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네. 건방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좀 오만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어요. 민주당이 여러 부분에서 오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오만하다고 하시는 거 하나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제 입으로 하면은 네. 또 불씨를 일으키는 거고 저는 그러한 것 때문에 댓글도 네. 문자 폭탄도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그런 거 별로 저는 개념치 김경수 않으시잖아요. 지사하고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절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 제가 DJ를 모시면서 최측근인데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렇게 정치인들도 말이 많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 1심이기 때문에 네. 존중하고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네, 그러나 네. 사법부도 350만의 도백에
홍준표 전 지사는 불구속했고 왜 김경수 지사만 꼭 법정 구속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을 여당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싸우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2심 재판부가 오늘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거기서 또 무죄로 뒤바뀐다고 하더라도 여당이나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럴 것이다라는 저는 명분을 줄 사법부가 것이다. 그렇게 이 권력의 압력은 받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사법부가 민주화돼 가지고 그러나 여론과 언론의 압박은 많이 받더라고요. 네. 제가 15년 재판 받아봤어요. 15년 검찰 조사 받아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 시켜가지고 1심 무죄 사건인 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유죄했지만은 우병우 수석이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 찾아가서 박지원 그대로 날려보내라 했지만은 용기 있게 그거 못한다 해서 제가 무죄로 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은 어쨌든 사법부를 믿어야 되고 사법부를 믿고 판결 부정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잘 받으면은 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당이 오만하다는 질문에서 사례로 들어주신 것은 아니 김경수 그렇게 지사에 대해서 사법부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오늘 포함해서 열흘 남았습니다. 3명의 후보죠. 당권 주자들이 극보수 후보, 또 자유우파 후보, 중도 보수 후보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다소 좀 어정쩡한 모습도 비춰지는 게 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쪽도 욕먹기 싫고 저쪽도 욕먹기 싫고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신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할 수는 없고요. 같이 가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도층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실제로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절대로 개파에 의존하지 않는 뭉텅이 표에 의존하면 선거운동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오히려 그 서울시장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좌파가 되도록 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부터 자성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권은 이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로 저렇게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중도다, 포용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바람과 또 우리 당원들의 바람은 같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총질하지 마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그런 자유파가 돼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방도 잠깐 탁탁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맞아가면서 또 시장이 되게 했는데 나중에 그 무상급식을 도와주지 않아서 이거는 인간적인 좀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운 것은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이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들 황교안 전 총리가 우위라고 내다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저도 네. 뭐 처음부터 그렇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결과는 네. 많이 나온 거예요.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 보니까 네. 영상 그 기술이 굉장하네요. 김진태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황교안 후보의 표정이 하도 창백해서 야 졌구나 저희가 일부러 했는데 흑백으로 그 잡아놓은 겁니다. 편집 기술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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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명하기로는 뭐 김진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네. 거기 섞이면 제가 손해예요. 네. 현장에서는 TK 쪽 오늘 이제 대구 후보 토론회 뭡니까 합동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무래도 뭐 오늘 그림인가요? 네, 오늘 화면이군요. 네. 그래도 김진태 후보 연호하는 소리가 크답니다. 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나오면 막 물러나라 그래서 오늘 김진태 위원장도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좀 버럭하고 그랬답니다. 네. 그건 지금 태극기 부대 8,000명이 네. 한국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영향력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저렇게 극소수에 거기에 도취되면은
정치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 오세훈 후보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네. 그분이 그래도 박근혜 당의 망령을 벗어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번 5.18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네. 지금 현재는 박근혜 당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을 대표하는 황교안 후보가 무난하게 입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박근혜 봅니다. 당이라고 정의하시는 건 너무 심하신 건 아니고 너무 심한 게 아니죠. 다 벗어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입니까? 다 이미 한국당은 박근혜 당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 그래서 80년대 5.18 전두환 망령과 박근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국민들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연호하는 거 네. 보면은 극소수예요, 저게. 그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8천 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분석이 있는데 네. 현장에 김진태 후보에 대한 그 열성 당원들의 지지라고 할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 누구누구가 아니고 한국당을 한번 외쳐봅시다.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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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이거죠. 그만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저 정도입니다. 도로 박근혜 당이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치르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아 변호사하고 윤천주 전 행정관만 간혹 다녀가고 윤전추요. 네. 윤전추. 네. 예. 두 분만 면회가 되고 신문도 방송도 안 본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한 여당 전 의원님을 뵀더니 그분이 오세훈 후보가 되면 저 사람은 당에 신세진 것도 없고 개파도 없어서 개혁 공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피곤해져요라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오세훈법을 얼마나 강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어렵게 됐지만은 그 대신 국회가 얼마나 투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는 그래도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뛰어넘고 네. 새로운 길을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5.18 발언도 좀 네. 어차피 국민에게 시대 정신과 국민 이미지를 생각하는 오세훈 후보로서 명확하게 얘기했으면은 오히려 이번에 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네. 좋은 이미지를 두어서 다음 대통령 후보에 상당한 근접한 또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설수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탄핵 때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20표가 필요하다. 그때 뭐 여권 무소속 포함해서 170여 표 되니까 40표 정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40표를 달라고 했더니 김무성 전 대표가 형님 40표가 됐다고 해서 탄핵을 시정해야 됐다 주장하셨는데 김무성 의원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일단 볼까요? 이게 무슨 40명을 포섭을 해서 탄핵의 길로 갔다고 하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다. 자, 누구 말씀이 맞나요? 저렇게 말씀하셔야 원칙이죠. 그러나 당시 제가 언론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수십 차 얘기를 했고 또 그 후 60표가 됐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이제 상정을 해서 의결됐는데요. 62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기사 내용을
저도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 뭐 싸울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당의 위치가 한국당의 환경이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멀어지면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니, 또 저기, 네. 우리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겠습니다. 5.18 네. 세 분의 의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당시에 아마 누구든 새누리당에 있던 중진 의원과 누구든 의견을 주고 받으셨을 겁니다. 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몇 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김무성 카운터파트가 대표하고 했어요. 박지원의 카운터파트는 아마도 두 분이 사석에서 매우 가까우신 걸로 아니까 무대라고 누구든 추측이 됩니다. 예. 근데 그때 설사 그러시더라도 그걸 밖에서 말씀해 버리시면 김무성 전 대표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용감하게 또 자기는 전당대회도 안 나가지만은 네. 5.18을 폭도로 얘기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확실하게 비박 네. 반박근혜 길을 가는구나 해서 좀 힘을 실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이 네. 야 저렇게 한국당이 박근혜 당이 됐구나. 네. 그래서 저도 뭐 그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당시 언론에 보도됐고 또 우리 출입 기자들이 다 듣고 네. 또 60표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62표 차로 됐잖아요. 네. 결과는 그렇게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또 저 김무성 전 대표가 난처해지시니까.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분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오늘 한국당 의원을 조우했는데 네. 형님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려워집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이야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5.18 망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시장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 잠깐 볼까요? 네.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도 않고 시장님과 광주 시민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시장님과 광주 시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용섭 시장의 SNS가 있나요? 저 광주시장이 또 이 단문을 보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진정성과 대구 시민들의 깊은 형제애가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일을 권영진 시장이 하셨다. 대구 정서도 정상적인 분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8 망언으로 인해서 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저런 분이 역시 계시니까 한국당에 또 지지도가 올라갈까 네.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오늘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 대구에서 합동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장이니까 인사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는 또 온갖 야유와 일각에서는 또 빨갱이다 나가라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네. 극단적인 소수의 침몰돼서는 정치도 안 되고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외침대로 됐다고 하면은 왜 한국당의 지지도가 네. 지금 30%를 훌쩍 넘어서 상당히 좋아졌어야지 떨어집니까? 이 현상 중에 아시다시피 망언 발언 이후에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꺾였는데 특히나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절반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는데 큰 폭으로 떨어졌고 또 60대 이상이 원래 자유한국당 많이 지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이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그 극소수의 극렬 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네. 그분들의 외침이고 양식을 가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 이러한 망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고 권영진 시장도 대구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광주시장한테 저렇게 아름다운 사과의 말씀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정말 보수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5.18 망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렇죠. 거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보수 언론도 이건 아니다 네. 하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갑재 전 편집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요. 예. 네. 그런데 오늘 또 지만원 씨는 오늘 또 기자회견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봤는데 나는 육사를 나오고 미국의 귀족학교에서 석박사를 냈고 북한군 온 것은 사실이고 이 책을 보면 자신이 쓴 책, 이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서울역 나오다 보면 이상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고 그러잖아요. 이분도 그런 유가 아닌가 싶은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분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네. 자꾸 말씀하잖아요. 극소수의 저런 극렬 분자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소수가 끌려가니까 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면서 지만원 씨만 하더라도 그냥 자꾸 저런 망언을 해서 고소가 많이 되니까 자꾸 법원에서 병합 심리를 해달라 해서 올바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지만원 씨 말을 지금부터 듣더라도 고소 좀 하지 말고 고발 좀 안 해야 재판을 해야만이 네. 사실이 밝혀질 것 아닙니까? 자꾸 고소고발하면 사건이 병합돼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네. 민사에서는 네.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물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잘못 안 했으면 어떻게 벌금을 물겠습니까? 네. 뭐 그래도 또 후원해 주는 분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김만원 씨를 저런 또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늘 국회 윤리위 여야 간사들이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답을 못 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장이죠. 박명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징계 범위나 일정을 아무도 정하지 못하죠? 오늘 상정 안건을 갖다가 확정하려고 그랬더니 3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2월 28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26건의 안건이 국회 특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 다루는 문제. 또 민주당에서는 3건만을 우선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2월 28일 간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27일 날 전당대회 하고 자유한국당이 당대표 뽑고 28일 날 다시 한번 회의하자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26건 전체를 다 같이 상정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급한 대로 5.18 망언을 한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만 먼저 처리하자는 거예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든 윤리위원회는 안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국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구실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은발에 오줌 누고 있다. 그냥 시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제도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은 결국 가결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하더라도 촛불혁명이 강해지니까 네. 의원들이 다 반신반의했지만은 그때 탄핵 열차를 출발시켜서 가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은 역시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대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에 5.18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또 계속 반복된다. 지금 저렇게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3명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대청소하고 윤리위원회도 재구실을 할 수 있어야지. 만약 은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저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참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런 망발은 없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저러한 망언 망발을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저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촛불에 대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민주당에서 또 진보개혁 세력이 강하게 뭉쳐서 이번만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5.18 특별법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죠. 재추천을 요구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천하신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유로 하여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 뭐 같은 의원들을 또 추천하실 계획이시나요? 저희로서는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이 5.18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없다. 5.18 위원을 추천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의 편자다.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더 이상 뭐 추천할 사람도 없고 추천할 자격도 없다고 한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추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정당에서 추천하나요? 추천위원 없이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이제 그 위원들을 추천하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아예 포기해라 이런 뜻이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2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출범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현재 5.18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가 얼마나 됐는데 끝까지 추천하지 않다가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저렇게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그 자체의 대상들이 5.18에 대한 폄훼를 본격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은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임명권자로서 추천받았지만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만약 시대정신과 5.18의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 좋은 사람 추천해야지. 저런 사람을 또 재추천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한국당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대표와 똑같은 입장이신데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추천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꾸 해서 그렇기 진상조사는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요. 다른 네. 분을 해라 이게 합당한 분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천할 자격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